안녕하세요. 테슬라 장기 투자자 태맨입니다. 매일매일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업데이트해드리며 시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를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다음날 나오는 미국 중앙은행 패드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여러 기업의 실적 발표 속에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46% 상승한 4076으로 나스닥 지수는 1.67% 오른 11,584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투자자들은 다음날 예정된 FOMC 정례회의 결과, 기업들의 실적, 경제지표 등을 주시했는데요. 시장은 패드가 올해 첫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패드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99%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종목별로 엇갈렸는데요. 제너럴모터스, GM의 주가는 회사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제너럴모터스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 가이던스 6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리튬 광산 투자 계획 발표에 힘입어 8% 넘게 상승했습니다. 맥도날드, 스포티파이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4분기 운영 비용이 44%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보다 크게 증가한 순손실이 발생했지만 같은 기간 1,00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해 유료 가입자 수가 2억 600만 명이 됐다는 소식에 12% 넘게 급등했고요. 맥도날드는 작년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인플레이션 환경 영향으로 오늘도 비용 압박 지속될 것이라는 경영진의 우려에 1%에 하락했습니다. 반면 엑손모빌, 캐터필러는 각각 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대체로 부진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7.1을 기록해 전달의 109에서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경제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수준을 측정하며 전체 경제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비자 지출을 예측하는 선행지수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소비자가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고용비용지수는 계절 조정 기준 전 분기 대비 1.0% 올라 전분기의 1.2% 상승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인 1.1% 상승을 소폭 밑돌았습니다. 고용비용지수는 기업과 정부가 민간 노동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데요.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 이달러화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이며 낮은 경우 부정적임을 의미합니다. 이 지수는 연준에서 최근 주목하는 지표이죠. 최근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라 풀이됩니다.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1월 증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 중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와 같은 경기방어주의, 월간 성과는 부진한 반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미 소비재, 정보기술 등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 경기 선행지표 및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이를 반영해 시장이 상승했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투자할 때 공포 탐욕 지수를 자주 확인하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모두가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라고 말이죠. 발표하는 공포 탐욕 지수는 7가지의 지표를 통해 현재의 시장 상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인데요. 7가지의 지표를 통해서 현재의 시장 상황의 심리 상황을 나타냅니다.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이 항목 자체를 자세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산출된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공포 탐욕 지수는 71로 한 달 전에 비해서 탐욕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시장에서는 조정을 통해서 피어 쪽으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 지수를 참고하신 분들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VIX 지수를 살펴볼까요? 빅스 지수는 19.4입니다. VIX 지수는 S&P 500 지수 옵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VIX 지수는 S&P 500 지수 옵션의 30일 변동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며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높아질수록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움직이는 VIX 지수는 주식시장과 역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VIX 지수가 높으면 하락장이 펼쳐집니다. 투자자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흔히 VIX 지수를 공포지수라고 부릅니다. 작년 여러 투자기관에서 빅스 지수 20 근처에서 팔고 30 근처에서 사라고 할 정도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지표죠? 왜 자꾸 이런 보조 지표들을 말해주는 거냐고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 FOMC에서 큰 변동성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미리 멘탈 잡으시라는 차원에서 공유드리는 것이죠. 단기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 팔고 지켜봐야 하는 자리고 장기 투자자라면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가지 심리 지표들이 현재 과매수 구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3.9% 오른 173달러에 마감해 주었습니다. 일간 거래를 보시면 전일 거래에서는 마이너스 1%였었는데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월간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1월에는 40%로 양봉으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5개월의 월봉 하락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양봉으로 월 마감을 해도 일단 좋은 시그널이라 말씀드렸죠? 2개월 연속으로 올라가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왜냐면 그전 데이터를 보시면 단발성으로 월간으로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2개월 연속 상승은 2021년 11월 이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주가 흐름도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차트 보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그어 놓은 선에 정확히 걸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계속 강조해 드렸었는데요. 170불대 라인을 지키면서 상승하는지 아니면 FOMC 금리 인상 발표해 이 지점을 내리깨고 하방으로 내려갈지 지켜보시자고요. 1차 지지선은 170불대이며 아래로 내려간다면 2차 지지선은 약 146불대로 갭을 메우는 구간의 하단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3개의 지표 스토캐스틱 슬로우, RSI 그리고 MFI 모두 고점 신호고요. 단기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무조건 하락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니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 월봉 기준으로는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모르죠? 바닥으로 다시 내리꽂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매수 기준에 맞추어 수량을 늘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단기적 고점이라고 판단되는 부근에서 매수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좋은 기회들이 있을 때 적극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2월에 이러한 기회를 또 한번 주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주지 않더라도 천장 뚫고 위로 향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뉴스 살펴볼까요? 테슬라 주식으로 대박나서 39세 나이로 직장생활을 마친 제이슨 드볼트가 최근 집을 팔아서 테슬라 주식 약 10,000주를 추가로 매수했는데요. 저번 기사에서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테슬라 매수를 고려 중이다라고 한 기사를 봤었는데 진짜 실행했네요. 이 자금으로 테슬라 한 주당 128달러 한화로 약 16만원에서 139달러 한화로 약 17만원 사이 가격에 9,500주를 사들였습니다. 특히 그는 이 가격선에서 테슬라 주식을 더 사기 위해 집이 다 팔려 매각 대금을 받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출까지 활용했습니다. 테슬라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드볼트는 신규 투자한 9,500주로 40만 달러, 한화로 약 4억 9,200만원의 평가 차익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도 집 팔고 테슬라 올인할까요? 아니죠. 제가 이 기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수량이 중요하다입니다. 이 사람은 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약 5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1주만 샀다면요? 네, 고작 몇만 원 벌고 끝났겠죠. 이 사람은 테슬라 주식을 아직도 매각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명한 장기 투자자로 아직도 테슬라를 많이 보유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들 하는 법 없을까요? 결국 테슬라 떡상했을 때 누가 수량이 많이 있냐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2월에 많은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다시 100달러 구경하러 갈 수도 있고요. 심하게는 100달러 미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200달러 깨지지 않을 것이라 봤는데 결국 200달러도 가볍게 깨더라고요. 100달러 깨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변하지 않는 테슬라의 성장성 및 가치입니다. 5년 뒤를 바라본다면 지금의 하락은 5년 뒤에 크게 웃을 수 있는 우리가 크게 즐길 수 있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의 기준에 맞추어 원하는 가격대에서 원하는 수량을 매입하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있을 금리 인상 발표로 인한 변동성이 두려우신가요? 변동성은 다르게 말하면 기회입니다.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